네, 안녕하세요. 11월 7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격을 확인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1억이 훌쩍 넘은 1억 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기사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1억 넘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예. 최고가가 현재는 1억 459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아직까지 1억 1천만 원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한 8만 달러 정도 도달하게 되면은 1억 1천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만 달러에 도달하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다.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 8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예측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저희가 이제 목도했었을 때는 봤었을 때는 한 7만 5천 달러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계속 새로운 신고점이 갱신하고 있고 계속 뉴스에 그리고 기사에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슬슬 연락 올 때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고 친구들이 가격 봤냐, 많이 올랐더라, 비트코인 갖고 있어서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때 보면 이제 샀던 친구들이 좀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그런 게, 왜냐하면 한국 증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일제히 하락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새로운 단어, 비트코인 트럼프 빔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가 가격을 급등시키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가면서 가격이 한때 7만 6천 달러까지, 어제 새벽에 7만 6천 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7만 6천 달러. 7만 6천 달러요. 그러니까 1억 600만 원까지 갔었어요. 자, 다음. 이거 어제 저희가 우리 영상의 밈으로 이제 썼던 건데, 이제 트럼프가 대선을 승리를 하면서 그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약 12% 상승해서 2,700달러 찍었고, 아까 2,800도 찍는 걸 봤어요. 나머지 뭐 20개 중요 자산들 또한 24시간 전 대비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꼭 이런 사람들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그 분위기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숏 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숏 포지션의 80%가 청산이 됐습니다. 4,240억 달러, 4,240억 원입니다. 3억 300만 달러가 숏 포지션이 청산됐어요. 보통 그 이슈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 숏을 막 쳐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었으나 결국에는 그 물량을 온전히 소화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주도 보세요.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관련주라고 하면 주식인 거거든요. 관련주가 어떤 게 있냐면 채굴업체 라이어 플랫폼, 그리고 태울프, 크림파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31%, 나머지 라이어 플랫폼이나 클린스파크 이런 플랫폼 업체들, 채굴 업체들 이런 건 20%, 25%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로한트 팔코넥스 리서치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결과는 업계가 가능한 최상의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개선될 것, 그런 규제의 명확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가상자산 ETF 출시와 더 넓은 가상자산 지수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거, 더 긍정적으로 명확해져서 규제가 명확해지면 이 규제 속에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의석 차지하는 비율 있잖아요. BBC 코리아. 선거 결과에서 줬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의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상원 다수의 이제 공화당이 차지를 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의 긍정적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 규제를 잡기 위한 빌드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벌써. 트럼프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당선이 되면은 첫날 누구를 해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공약을 걸기도 했는데, 일단 먼저 이 대선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은 이 상원의 컨트롤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의석에서 이제 294석 정도 얻게 되는데, 이 중에 240명 이상의 친암호화폐 후보가 의석에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규제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될지 좀 궁금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파이디움의 CEO 아나스타샤 플로니코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역사적인 성취였다라고 했습니다. 파이디움이 뭐냐? 이제 파이디움 같은 경우 미국에서 있는 좀 커다란 커스터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상화폐를 맡겨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디센트처럼 이렇게 보관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지갑 자체적으로 시파이나 디파이, 그런 이제 이자 농사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파이디움의 파이의 FI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로도 일단 나와 있긴 하대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리안 블록체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감독을 줄이는 공화당의 정책에 암호화폐 산업의 친환경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공화당의 정책이 암호화폐 산업의 친환경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 규제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친환경적인 규제는 어쩌면 이 투자의 시장이 더 활발하게 이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앤디 리안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서점에 이 책 나와 있는데, 블록체인 혁명 2030의 저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태민 작가 이런 느낌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반암호화폐적 규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등이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싸 중에 한 명이 이제 코인베이스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 사람이 이번 선거는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의회로 구성이 되었다. 이제 암호화폐가 갖춰야 될 그런 상황은 거의 다 갖췄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과연 이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세 번째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의 유니스왑 급등. 유니스왑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 기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거래하는 것들은
규제 속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스왑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규제 밖에 있는 거래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중앙이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거래소잖아요. 하지만 이 유니스왑과 같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탈중앙 거래소라고 각광받았던 이런 플랫폼도 또한 이제 이번에 새로운 친환경 규제 속에서 들어와서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도 많이 올랐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다렸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넌 해고야. 넌 해고야가 이제 트럼프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You are fire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기가 끌었던 그런 밈 같은 건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지금 현재는 당선인이죠. 백악관에 복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경제 주축 3인방이 누구냐? 경제 주축 3인방. 이제 경제 주축 3인방 한번 적어볼게요. 경제 주축 3인방은 재무장관 제닛 옐런,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제롬 파월 의장, 마지막으로 첫날 당선되자마자 자른다고 했던 증권위원회 SEC죠. SEC의 게리 겐슬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재무장관의 제넌 옐런은 바이든의 행정부와 함께 떠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장관을 선택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넌 옐런은 바이든과 함께 떠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제롬 파월과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있는데, 트럼프가 발언을 했어요. 어제 파월은 두겠다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CNN 뉴스에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정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권이나 재정을 흔들 수 있는 트럼프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오른팔과 왼팔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동안 자신이 임명한 파월, 본인이 임명했는데 계속 부딪혔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패드는 너무 긴축적이다. 그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뽑았거든요. 내 유일한 의문은 파월과 시진핑 중에 누가 더 큰 적이냐. 2019년에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힘든 건 파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2년에 임기를 시작해서 4년 연장을 했어요. 파월이. 그러면 2006년까지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임하는 거는 어렵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7일날, 오늘입니다.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다. 하지만 패드의 직접적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것이다 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패드 의장에게 금리를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얘기하는 것은 공평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파월을 직접적으로 2026년까지 자를 수 없으면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우회할 수 있는 그림자 의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월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 차기 재무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스캇 베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키스케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 경제 CEO인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그 차기 재무부 장관에 올리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바로 올리지 않더라도 동시에 올려서 계속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에서 이제 노리는 인물은 파월 의장의 FED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마이클 바 부의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패드의 의장이 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아직 2026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 FED, 패드의 이사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중앙은행 제롬 파월 이 사람입니다. 자,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 저승사자라고 불리잖아요. 암호화폐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자, 암호화폐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는 해임이 쉽지가 않답니다. 트럼프와 사사건건 부딪혔던 제넷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러날 거잖아요. 하지만 그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이 되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친암호화폐적 행보를 하려고 하면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업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7일 날 당선됐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첫날 바로 해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바이든 그리고 해리스의 행정부의 암호화폐 반대 십자군을 반드시 해체하겠다. 그리고 취임하는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공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알잖아요. 공약대로 쉽게 갈 수 없다는 거. 첫날 취임하는 첫날 해고가 될지 불투명하다. SEC 또한 미국의 독립기관 중 하나인 겁니다. 행정부 소속이면은 재무부 소속 이런 거 다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독립성을 갖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임을 하려고 한다면 비효율, 직무태만, 부정행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독립위원장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만 조사를 실시해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까지는 8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막강한 권력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한다면 2026년 4월까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는 크게는 여러 가지 나뉠 수도 있겠는데 한국 증시에 매달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매달린 사람이 있을 거고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매달린 사람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화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무역 제재도 할 것이고 그리고 국방 분담금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국내 증시는 떨어지고 있어요. 항상 연말에 12월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배당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반감기도 겹치고 트럼프가 됐고 그리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은 B컷을 감행할 수도 있잖아요. 2번 연속으로 0.5포인트 B컷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때까지 불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에 불장이 진짜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이 별로 좋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 서서히 코인장이 많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이제 업비트로 떠났던 개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11월 처음에는 업토버였는데 11월에는 불장,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랠리 대불장, 11월에는 트럼프가 올려주고 12월에는 이제 금리로 올려주고, 그렇게 되면은 12월 이제 그리고 내년 연초는 우리는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런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씩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마인드인 거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되게 손가락질 많이 받았잖아요. 투기판이다, 도박판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한다고 해서 도박판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암호화폐,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암호화폐에서도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신흥 부자도 많이 탄생할 거고 훌륭하고 건강한 투자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시청자들은, 이 구독자들 분들께서는 꼭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시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